한국전력. 네, 세계화 K 시간이죠.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재밌었어요. 네, 정확히는 그저께였죠. 네. 제2의 오바마 탄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만다니 뉴욕 시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뉴욕 111대 시장으로 조란 맘다니가 선출됐습니다. 무려 34살. 네. 어떤 분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간다 태생의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복잡해. 여기서부터 복잡해요.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인도계입니다. 인도계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7살 때 미국으로 왔다고 하죠. 네. 어머니가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아버지가 컬럼비아대 이제 교수고. 교수,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수 인종이긴 합니다만 금수저인 케이스고요. 2020년에 네.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계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혼자서 마이크 들고 사람들 길거리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나 이제 시장 나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정말 이랬거든요. 네, 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조란 맘다니의 등장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도 않았고 진짜 스쳐가는 한 인물 정도로 치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의 파급력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요. 사실 저는 지난해 이미 맘다니와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그때는 와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네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이색 뉴스처럼 치부하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외 토픽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겼어요. 네, 6월이었죠. 예비 경선.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정말 돌풍을 일으키더니 아마도 지금 사실 뉴욕시 시장이 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뉴욕시 시장이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만 이 사람이 가진 상징성이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어요.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 맘다니를 이 정도로 키워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역시 그렇죠. 네. 공산주의자라고 막 욕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알파 기자님하고는 제가 지난 한 여름 그러니까 예비 선거 이후에 우리 한번 방송에서 맘다니 얘기 막 30분 내내 했잖아요. 네. 그때 어쨌든 와 그 거물 정치인을 무찌르고 네. 당내 경선에서 이겼어. 이 사람 누구 이랬었는데 다시 또 찾아보니까 불과 2월만 해도 1%대 지지율이었다가 6월이니까 한 4개월 만에 거물 정치인 날려보내고 네. 이번에 50% 이상으로 당선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오바마 얘기 하셨는데 네. 거기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오바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우간다에서 태어나는 인도계라고 하지만 엄마가 이미 미국 시민이었어요. 네, 네. 엄마가 미국에서 유명한 그 감독이다 보니까 거기서 백인 또 다른 사진 작가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영화 찍으려고 우간다에 갔을 때 맘다니 아빠랑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바마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선에 출마하려면 자격이 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엔 출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어난 미국 출생이 미국 출생이 태생이어서. 아니어서. 네. 아니, 저는 약간 스타 탄생의 개념에서 네. 오바마를 얘기한 거예요. 네. 하여튼 아니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 왜냐면 엄마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법률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네. 스킵하고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유명해진 계기는 트럼프가 이겼을 때부터예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작년 그때 대선에. 특히 뉴요크에 있는 민주당 애들이 다 절망이에요.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되나? 우리는 캐나다로 이민 갈까? 이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다음 날 나가서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 인터뷰했어요. 네. 혹시 네. 트럼프 왜 찍으셨어요? 혹시 어떤 이유로 끌리셔서 트럼프를 찍으셨어요? 네. 이거는 연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는 한 명도 나와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래 우리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이 반성을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연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가치가 높은 행동이에요. 네, 소통하고 네. 네, 문제를 바로 문제 제기를 그 앞에서 이제 네. 하니까 그때 이제 대화하는.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 사이에는 좀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좀 높이 평가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민자 출신의 사회주의자 정치인 아니고 네, 네.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감각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좀 말을 바꾼 것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흑인분이 죽었을 때 네. 경찰 때문에 네, 오발로 그때 엄청난 시위들이 있었는데 그때 뉴요크에 있는 민주당 애들이 다 경찰청 해제해야 돼. 아니면 인력 줄여야 돼. 이분도 처음에는 그 말들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메이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네. 말을 좀 바꿨어요. 아니야, 우리는 경찰 여전히 필요하다. 필요하고 우리는 인력을 줄일 생각이 없는데 근데 이 범죄들이 나오는 것을 예감하려고 우리는 이제 치료센터들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해서 사람들이 좀 이런저런 경제적인 원인이라든가 심리적인 원인이라든가 범죄에 향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치료센터들을 통해서도 막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제일 결정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 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사실 유명한 사회주의자 사상가예요. 이분 네. 아버지 쓴 책들이 유명해요.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나와서 그냥 사회주의 얘기를 하지 않고 사회주의 그래서 나 이걸 하겠다라는 그 하겠다의 내용을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교통을 무상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교통비 너무 비싸. 이거 네. 그 출퇴근할 때 이거 좀 깎아주는 네. 게 어때? 저는 네. 그분은 당선되고 다음날 방송들을 봤는데 이제 미국이 자가용이 있는 뉴요크 시민들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미국 시민, 그 뉴요크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거의 압도적으로 네. 다 투표율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진짜 뉴요크 네. 버스 공짜로 대중교통. 해주겠다는데 네.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리고 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왜냐하면 뉴욕에서 사람들 아기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만드는 아들 그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좀 생포퓰리즘 아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자원에서의 정책들을 얘기했고 그것도 직접 가서 하나씩 집들을 방문했어요. 네, 사실 네. 뉴요크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집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그런 거 너무 시민이라 너무 비비는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예전에 있었던 정치인들 보세요. 다 이렇게 거물 정치인들인데 이분 말로는 우리는 뭐 300명이랑 악수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다 하나씩 간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랑 1대1 만나서 자기 정책을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거 뭐냐면 이분은 네. 유명언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대형 간판 네. 청개보다는 틱톡 영상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아, 맞아요. 그 요즘 이제 선거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렇게 팟캐스트 이런 걸 좀 듣다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기존 정치인들 그 건물 막 배 나온 그 건물 아저씨들 막 보면은 맨날 어마어마하게 돈 끌어다가 CNN 그렇죠. 방송 하나 때리고 광고 방송하면서 돈을 엄청 쓰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정치인들은 아니 지금 그 필요 없어. 공짜야. 틱톡 올리고 페이스북 뭐 유튜브에 보고 방송 하나씩 올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트렌드를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스타 탄생이 가능했다 보세요? 한 1년도 안 돼서. 저는 사실 네. 이 조란의 선거 운동 과정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네.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진보, 중도만 돼도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념적인 얘기들을 훨씬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고매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작 민생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 요 물가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만나면서 이야기한 정당이 극우 정당이었어요. 이게 오히려.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극우 정당 사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조라는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요거 지금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선거 슬로건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네.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임대료 때문에 못 살잖아요. 교통비만 해도 못 살잖아요. 외식 물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 못 살잖아요. 그래서 뉴욕 버리고 가실 거예요. 네네. 여기서 어차피 살아야 되면 여기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은 앤드류 큐오모 같이 이번에
나 알지? 내가 돌아왔어. 나 유명한 뽑을 거지? 사람이야. 니들 TV에서 나 많이 봤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거 필요 없다는 너무 거예요. 싫어하죠. 민주당의 그따구 정치에 아주 신물이 난 상황에서 네. 조란 맘다니가 어디서 득보의 삼정당도 아닙니다. 나 민주당이에요. 진짜 민주당이에요. 예, 네. 하고 나오는데 그런 현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와닿죠. 사람들은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사실은 뉴욕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주로 당선되거든요. 주로 민주당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 후보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네. 이겼는지, 그 민주당 당원들이 왜 이 사람을 찍었는지, 그리고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이번 그렇죠. 투표를 그 높였죠. 투표율은 사실은 뉴욕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한 몇십 년 만에 제일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투표하게끔 만들었던 네, 거예요. 네, 네. 방금 전에 선배님 말씀한 것처럼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야 포장마차에서 너 이 핫도그를 얼마라고 주고 먹어요? 네. 10불이에요. 야 불과 몇 년 전에 8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다시 8불로 너무 뭘 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아 맞아 나 10불 주고 이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을 8불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 네. 바로 그 장면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This campaign is for every New Yorker who believes in the dignity of their neighbors. And the government's job is to actually make our lives better. We can afford to bring down the rent, have world-class public transit, and make it easier to raise a family. We can do all of that and so much more. Because this is New York. We can afford to dream. A great New Yorker once said that while you campaign in poetry, you govern in prose. If that must be true, let the prose we write still rhyme and let us build a shining city for all. 제가 그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보니까 한 2021년까지 직전 시장 선거에서는 한 23%가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39.9%.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죠. 네. 아니 근데 연설도 잘하고 역시 이렇게 힘이 넘치고 젊어서 그런지 영어도 잘하고 아니 그 맘다니가 영어뿐만 아니라 뭐 한 너댓 개 영어를 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근데 뭐 우그러 그러니까 인도 출신이니까 그쪽 언어도 하고 또 인도 내에서도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마치 과거에 오바마처럼 아까 그 낙도어 그 이제 직접 문 두드리고 가면서 했는데 가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 나오면 이제 인도어로 얘기를 한다던가. 라틴계를 만나면 맞아요. 스페인어를 쓰고. 그래서 네. 언어도 굉장히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보고 감동 아, 먹은 그게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네. 감동이에요, 우리. 아니, 근데 그 저 전략이 정말 먹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가 너 두고 보자. 뭐 벌써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그럼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어떤 제가 거? 이분의 영상들을 주로 봤거든요. 한국에서 왠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선거운동 할 때는 거의 트럼프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맘다니가. 예, 네네. 거의 트럼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를 사랑하는 시민들도 있을 건데 뉴욕에서 네. 나는 그 사람을 투표까지 가야겠다는 그 욕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 사람끼리 뭉칠 필요가 없어요. 아, 굳이. 나는 이 정책을 하겠다. 네. 이 정책이 민주당 애들한테도 공화당 애들한테도 필요한 정책이다. 굳이 트럼프 얘기를 왜 해야 돼? 굳이.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당히 공통점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외신에서조차도 네. 그 사실 제가 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너 민주당에서 나왔냐? 그냥 악플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 약간 저는 민주당에서 당황스럽군요. 예, 네. 돈을 받은 적이 없고요. 예,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이 딱 그거였죠. 성남시장 하실 때, 경남도지사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가 해드리면은 여러분 삶이 좋아지면은 좋은 거 아니겠느냐. 네. 정말 딱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과일 좀 먹여라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이재명의 정책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다 어떻게 되죠? 이재명이 진짜 잘하네라고 바뀌는 거예요. 도지사 할 때 인기가 엄청 높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처음에 당선될 때의 그 지지율보다 하면서 네. 실제로 시장이나 도지사를 하면서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부분도 맘다니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당신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간에 당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네. 그러니까 나 뽑아주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시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가 아니고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언어 자체가 사람들이 기존에 듣던 언어가 완전히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정치 성향이 이건데가 굳이 앞서서 나오지 않고도 네. 저 사람이라면 왠지 내 실제 삶을 바꿔줄 것 같아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 직진이던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텔아비브 다음에 제일 많이 유태인이 사는 도시는 뉴요크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타냐후 오면 나도 그때 시장이라면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하겠다고 맞아요. 네. 저는 그 말을 왜 했나? 그 뉴요크 같은 도시에서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말에 빠꾸를 안 했고요. 그럼에도 빠꾸라는 단어를 아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 알파고가 그 단어를 쓰니까 너무 웃긴데요. 하여튼 그 좀 자기 생각에 있어서는 뭐 일부 부분을 너무 직진으로 갔다는 거 좀 네. 와 좀 또 자기 생각에 있어서 좀 찐이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 이번에 처음에 이제 승리했을 때 이제 이긴다라는 예측 조사가 이제 나오니까 바로 빅토리 스피치라고 하죠. 연설을 했는데 나는 내가 이슬람이란 이유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본인 정책 나 이슬람이야 대놓고 얘기하고 그래 나는 뭐 사회주의자 뭐 어쩔 거야. 그래서 무상복지해서 우리 주민들 잘 살게 하겠다는데 어쩔 거야. 굉장히 직설적이어서 오히려 저래도 되는 거야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먹혔던 것 같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요. 맘다니가 주택 임대료 동결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관련해서 이런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For many years, our opponents are hell-bent on turning America into a communist Cuba or socialist Venezuela. We have a choice between communism and common sense.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communist in any way, shape, or form. We'll stop it. So, Donald Trump, turn the volume up. We will hold bad landlords to account because the Donald Trumps of our city have grown far too comfortable. 네, 저희들이 당초 좀 준비했던 게 차가운 겨울바다 서로 임대료를 얼어붙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영상이 있었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나오신 김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정말 조람 맘다니를 키운 건 파라리 트럼프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네. 버지니아주. 바로 옆에 버지니아주에서도 선거 있었잖아요. 버지니아주, 그 뉴저지. 거긴 스윙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민주당이 네. 그 예산이랑 관련된 법안을 일부러 통과 안 시켜줘요. 그 공화당을 끌어당기려고 트럼프 네. 정부를. 네. 근데 보통 미국 정치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 시민이 그걸 하는 정당을 줘보라거든요. 네. 그 계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저보로 당할 줄 알았는데 압도적으로 거기 있는 여자도 그 도지사도 여성분이고 부도지사도 여성이고 주지사. 아니, 주지사도 이제 여성이고 네. 부주지사도 인도 계열 무슬림 여자예요.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아시다시피 전직 은퇴했던 네. 공무원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뉴욕 시장의 결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이 간세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원래 트럼프를 찍을 때 했었던 그 계산하고 지금 현재 네. 닥치고 있었던 현실이 네. 서로 안 맞으니까 거기로부터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게 이 공약 자체도 어필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당장 내년 중간선거 바로미터라는 평가들이 미국 매체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언짢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전까지 공화당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사실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많이 하다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 네.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고 버지니아주는 워싱턴 DC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무원들의 도시라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여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뉴저지 주는 좀 해보지 않을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는 또 맘다니하고는 또 성향이 다른 분들이에요. 기존 이제 정치인들의 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 벌어진 거죠. 지금 버지니아 말씀하시는 거. 버지니아도 그렇고 뉴저지도 뉴저지도,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어. 근데 내 삶이 더 나빠졌어. 셧다운 됐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권자들은요. 참을성이 제가 많지 않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자, 바이든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게 다 나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정권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아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뭐 나아졌지라고 정신 승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중도라든지 네. 사실은 바이든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트럼프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바뀌는 걸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고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 자체가 뭐야 트럼프가 잡아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네? 오히려 물가가 안 좋아지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심 이반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미 전역에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이 그 다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봐야지만 민주당. 네. 결국은- 미국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사실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잡을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제대로 네. 표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도 당원들조차도 흡입하지 못하는 정당이 그러니까요.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라틴계라든지 소수인종조차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일단 중도표가 많이 더 생겼어요. 네, 그리고 네. 다시 이제 내가 누굴 선택해야 하지라는 자율성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떠안을 수 있을 것이냐? 잘할 수 있을까?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맘다니를 뽑은 뉴욕 시민들, 유권자들,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네.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뉴욕에서 일어난 괜히 해프닝, 이변일 뿐이야라는 아니죠. 식으로 네.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민주당이 간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연방보조금 같은 거 정말 대학들도 막 잘라버리고 정말 돈을 안 주잖아요. 심지어 정부는 셧다운 상태고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위협하면 돈 안 주기가 너무 쉬운데 차라리 그 돈 아르헨티나 줄 거야 뭐 이러기가 쉬운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잘 만만치 않은 할까요? 싸움인데 저는 선배님 말씀 조금 더 이렇게 버티고 싶은데요. 네. 근데 뉴요크 버지니아 위주로도 미국을 일반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 남부 쪽에 가면 거기 있는 민주당 애들이 미국 북부에 있는 공화당 애들보다도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맘다니의 정책 내용보다는 네. 이 선거 방식 내용을 모방을 해야지 도움이 될 거지 뉴요크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서 텍사스에서 하면 안 먹힐 거예요. 아 그렇죠. 지역별로.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뉴요크에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원래 미국 사람들의 평균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을 이기면 대한민국을 이긴다. 이스탄불에서 이기면 튀르키예를 이긴다. 이거 있는데
미국에서는 뉴욕을 이기면 미국을 이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별로 차이가 네. 워낙 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네. 뉴저지도 그렇고 버지니아도 그렇고 여기는 기성 정치인들이 네, 네.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달랐어요. 같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맘다니의 변화가 가져온 건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실제로 와닿는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얘기, 그 이상적인 얘기, 이런 큰 담론 이런 거 말고 네, 네. 실제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네. 주별로 거기에 맞는 거기에 그 사람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후보들을 알아서 좀 다르게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라마단 기간에 네. 그 말포 기자도 잘 알겠지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지만 라마단 이제 금식 네. 일몰 이후에 그때 이제 첫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엄청나게 그 바이럴됐던 그 사진 한 장이 라마단이 이제 끝나서 첫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철에서 그 만다니가 브리또를 먹는 네.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네, 그건 못 봤어요. 보셨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사진 네. 찾다가 봤는데 그게 처음에 막 가짜 뉴스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지하철에서 라마단 금식기고 더군다나 음식은 브리또야 그랬는데 그 실제 사진이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저도 한국에 네. 살면서 네. 그 제 생활에 안 맞으니까 저도 그 지하철에서 김밥 김밥을 먹어요? 먹으면서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와닿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출퇴근하는 평범한 뉴요커야. 내가 이슬람이지만 그게 뭐 우리 그 심지어 음식을 일부러 브리또로 갖다 놓은 거예요. 멕시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중동 음식을 굳이 먹었으면은 또 뭐 달랐을 텐데 하여튼 그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서 가짜 뉴스로까지 퍼지다가 진짜였다고 밝혀졌다는 네 이런 것들이 아 좀 근데 이번에 가짜뉴스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긴 뭐 붙었어요? 자식이 2명이 있었다든가 아. 그리고 무슨 시민 단체가 이렇게 브랜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목에다가 묶는 거를 뭐라고 해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뭔지 알아요. 뭔지 네, 알아요. 그런 거를 네, 만들었는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히잡이고 이 히잡을 모든 뉴요크 시민들한테 씌우려고 네. 뭐 이런 가짜뉴스 많았어요. 이분이랑 관련된 거. 그렇군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 저 사진 찾았네요. 네. 역시 우리 발빠른 제작진. 저거예요. 저 앞에 놓인 게 브리또. 저게 제가 이틀 전에 확인했을 때 130만인가 뷰를 찍었었는데 저 진짜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뭐든지 나는 이제 오픈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표정도 좋고. 네. 하나 관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그 팩트시트를 만드느라고 한미간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줄다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인 거잖아요. 한참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올해 안에 심지어 뭐 이달 안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을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 날 해방의 날 이러면서 관세를 부과할 때 들었던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건데 네.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비상 상태에 준할 정도로 힘들어지면은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다. 네. 그래서 과연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관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놓고 심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존의 1, 2심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요. 로 결정이 네. 났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가면 바뀔 거야. 왜? 내가 보수 대법관들을 3명이나 임명해가지고 네. 무려 지금 6대3 보수가 6, 진보가 3. 그래서 나한테 유리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죠. 불안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니들이 이거 위법하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재앙이야. 그리고 관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었고 이게 미국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니들이 또 위법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돌려줬는데 이게 돌려주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니들이 위법하다고 해서 내가 이걸 그만둘 줄 알아? 무역확장법 232조도 있고
있고 그리고 301 슈퍼 조도 301조도 있고 난 다른 방식으로도 할 거야. 그러니 니들의 그 모든 네. 시도는 무의로 돌아갈 거니까 하지 마.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거죠. 엄청나게 지금 막 X에 글 쓰고 이러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한미 간에 우리 내부에서 특히 이제 야당에서 왜 감사 협상 그 팩트시트 안 나오냐, 왜 협상 빨리 마무리 짓지 않느냐, 그렇게 푸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버티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버는 게.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했던 합의 내용이 네.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타코를 할 수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천천히 가는 거는 물 낫지 좀 않을까. 마시면서, 네. 천천히 가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결론이 좀 날까요?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네, 뿐이죠? 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네, 날 거라고 관세 보고요. 관련해서. 그리고 뭐 그 결론에 따라서 한미 관세 협상도 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저는 부채질을 하고 있는 난리 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제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전 세계가 맘다니한테 열광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자체에 환호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막아서진 못해요. 그럼요.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국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대척점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무찌르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미국 문제는 미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너무 많이 화가 나면 맘다니의 시민권도 박탈시키죠. 시민권 박탈한다고. 와, 그 진짜.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추방하겠다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오바마 막 출생 어디냐 막 따졌던 트럼프니까 충분히 뭐 할만하죠.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